안녕하세요. 오늘은 엠페이지 에너지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좀 자세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CEO 바드리 코탄다라만의 목소리에 한번 집중해 보려고요. 네, CFO의 항세 보고나 Q&A 이런 부분 말고요. 맞습니다. 오직 CEO가 직접 딱 준비해서 발표한 그 내용, 회사의 현황과 전략, 거기에만 초점을 맞출 거예요. 알겠습니다. CEO 발언이 중요하죠. 회사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으니까요. 네, 저희가 살펴볼 자료도 바로 그 CEO의 발언 내용이고요. 엠페이지가 요즘처럼 막 급변하는 정책 환경, 또 시장 상황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지 그 핵심 전략을 CEO 발언 속에서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재생에너지 분야 최신 동향 궁금하신 분들, 아니면 특정 기업의 생존 전략, 이런 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네, 혹은 거시적인 시장 변화에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나, 이런 거 알고 싶은 분들께도 분명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쵸. 엠페이지 가래가 딱 그런 걸 보여주니까요. 자, 그럼 CEO가 제시한 3분기 성적표부터 한번 볼까요? 전반적으로는 꽤 긍정적인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쵸? 네, 일단 숫자들이 괜찮았죠. 네, 매출이 4억 1,040만 달러. 이게 지난 2년 내 최고치라고 하고요. 오, 마이크로 인버터는 177만 개, 배터리는 195메가와트시. 이것도 사상 최고 기록이라고 합니다. 출하량도 좋았네요. 숫자 자체는 좋아 보이는데 특히 좀 눈에 띄는 숫자가 있어요. 바로 세이프 하버 매출인데요. 아, 그거요, 네. 이게 무려 7,09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숫자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뭘 말해주는 걸까요? 좀 큰 숫자 같은데요. 네, 아주 큰 숫자고 그 세이프 하버 매출이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고객들이 앞으로 있을 정책 변화, 예를 들면 세금 혜택 종료 같은 거요. 네네. 그런 거에 대비하거나 아니면 공급망 이슈 걱정돼서 미리 제품을 사두는 거거든요. 아, 미리 사놓는 거. 그렇죠. 근데 그게 7천만 달러가 넘는다는 건 그 규모가 상당하다는 뜻이고요. 엠페이지가 당장 매출뿐만 아니라 미래의 정책 변화에 따른 어떤 수요 변동성, 이것까지도 관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지표죠. 회복세를 보이는 동시에 이런 선구매라는 복잡한 변수도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미래 위협에 좀 대비하려는 움직임이 매출에도 반영된 거네요. 맞습니다. 수익성 쪽도 보면 매출 총이익률 49%, 영업이익률 30%,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 혜택 포함해서요. 이것도 양호한 수치라고 하고요. 네, 수익성도 괜찮았죠. 가이던스 상단 넘었으니까요. 재고 상황은 마이크로 인버터는 정상 수준인데 신형 4세대 배터리 때문에 배터리 재고는 약간 높다고 하네요. 네, 그 배터리 재고 관리가 앞으로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신제품 출시랑 맞물려 있어서요. 이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소진하고 4세대 배터리 판매를 더 늘릴지가 과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겠네요. 신제품이니까요. 재무지표 말고 고객 경험 이야기도 잠깐 나왔죠? 네, NPS 언급했죠. 네, 고객 추천 지수 NPS가 77%. 여전히 높긴 한데 지난 분기 79%보다는 조금 떨어졌다고 하고요. 약간 하락했네요. 통화 대기 시간은 2분으로 양호하고 곧 앱에 AI 비서도 넣는다고 하니까 고객 지원 효율성 높이려는 노력은 계속하는 것 같습니다. 네, AI 비서 기대되네요. 자, 이제 운영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특히 그 메이드 인 아메리카 전략이요. 아, 네, 이거 중요하죠. 3분기에 미국 내에서 생산된 마이크로 인버터가 153만 개나 되고 배터리 생산량도 2분기 46.9메가와트시에서 3분기에는 67.5메가와트시로 늘었다고 강조를 했어요. 네, 꽤 많이 늘었네요. 근데 왜 이렇게 미국 내 생산을 강조하는 걸까요?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전략이 되는 거죠? 이게 단순히 그냥 미국 만세 이런 애국심 마케팅은 절대 아니고요. 아, 그렇죠. 미국의 아주 강력한 정책, 바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 전략인 겁니다. 아, IRA 때문이군요. 네. IRA가 미국 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미국산 부품을 쓴 시스템에 대해서 엄청난 세일공제 혜택을 주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엠페이지가 미국에서 만든 마이크로 인버터는 그 자체로 45X 생산 세액공제 대상이 되고요. 이걸 사용하는 설치 파트너들은 추가로 10%의 투자 세액공제, ITC 혜택을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그리고 엠페이지 자신뿐만 아니라 이걸 사서 설치하는 파트너사들한테도 직접적인 금전적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게 아주 크죠. 게다가 요즘 점점 더 중요해지는 우려 해외 법인 FOSC 규정 문제나 중국산 제품에 대한 어떤 관세 리스크? 이런 걸 생각하면 미국 내 생산은 진짜 중요한 전략적 이점이 돼요. FOSC 규정이요?
네, CEO가 언급했듯이 초기에는 중국산 셀팩을 쓰지만 연말까지는 중국 외 지역에서 조달하고 2026년에는 생산을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계획이 바로 이런 위험을 줄이고 점점 강화되는 규제를 충족하기 위한 필수적인 움직임인 거죠. 그렇군요. 규제가 심한 에너지 산업에서 기업들이 정책 변화에 어떻게 발맞춰 가는지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정책 변화에 대한 빨빠른 대응이 결국엔 경쟁력이 되는 거군요. 그렇죠. 특히 이 산업에서는요. 그럼 이런 전략들이 실제 지역별 매출로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미국이란 해외 실적 차이가 꽤 컸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아요. 차이가 컸습니다. 네, 3분기 매출의 85%가 미국에서 나왔고요. 전분기 대비 29%나 증가했어요. 아까 말한 그 세이프하버 매출 영향도 컸다고 하고요. 미국은 아주 좋았네요. 그런데 유럽 매출은 전분기 대비 무려 38%나 감소했습니다. 와, 38% 감소라니 이거 정말 큰 폭인데요. 유럽 시장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유럽 상황은 확실히 좀 어렵습니다. CEO도 예상보다 부진했다고 인정을 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패턴이 좀 보여요. 유럽 각국에서 태양광 전력을 다시 되파는 것, 그러니까 수출하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가 줄거나 아니면 순계량, net 미터링 제도 있잖아요. 그게 폐지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네덜란드 같은 곳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단순히 태양광 패널만 설치하는 것보다 생산된 전기를 직접 소비하고 저장하는 자가 소비, 즉 배터리의 중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유럽 시장이 전체적으로는 부진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기회가 보인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 같은 경우 순계량 제도가 폐지되면 기존에 태양광 설치한 집들이 배터리를 추가하는 개조 시장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봤잖아요. 규모도 약 20억 달러로 추정하던데요. 바로 그겁니다. 네덜란드는 이미 태양광 보급률이 꽤 높거든요. 그래서 이 개조 시장의 잠재력이 아주 크다고 보는 거죠. 그렇겠네요. 또 엔페이즈가 네덜란드 에너지 회사 에센트랑 협력해서 VPP, 그러니까 가상발전소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VPP요. 네, 배터리를 단순히 그냥 저장 장치로만 쓰는 게 아니라 전력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보상도 받는 그런 모델로 진화하는 거죠. 오, 프랑스나 독일 시장은 다소 부진하지만 여기에서도 결국엔 자가소개 솔루션이 핵심이 될 겁니다. 영국은 비교적 안정적인데 거기도 역시 자가소비랑 백업 전력에 대한 관심이 높기 때문이고요. 결국 유럽은 배터리가 중요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군요. 그렇죠. 시장의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거죠. 호주 이야기도 잠깐 나왔었는데 거기도 배터리 보조금 덕분에 수요가 늘고 있고 전력망 운영자들이 좀 스마트한 시스템 제어를 요구하면서 엔페이지 최신 제품들이 각광받고 있다고 하네요. 네, 호주 사례는 전력망하고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 간의 상호작용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엔페이지는 이런 기술적 요구에 맞춰서 시스템 통합 솔루션 제공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미래 전망으로 넘어가 볼까요? 당장 4분기 예측이 좀 흥미롭던데요. 네, 그 부분이 좀 그렇죠. 미국 수요는 연말에 25D 세금 공제 종료 앞두고 더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면서도 실제 회사 매출 가이던스는 그 수요 예측치보다 낮게 잡았어요. 배터리 출하량도 줄일 거라고 하고요. 아니, 잘 팔릴 거 알면서 왜 일부러 출하를 줄이는 거죠? 뭔가 전략적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그게 바로 중요한 경영 전략적 판단인데요. 아, 역시. CEO 설명을 들어보면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3분기에 이미 그 세이프 하버 매출이 많이 발생해서 4분기 수요 일부가 좀 땡겨졌다는 점. 네, 아까 그 7천만 달러요? 그렇죠. 둘째는 이게 더 중요한데 2026년 초에 25D 세금 공제가 끝나면 시장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미리 유통 채널의 재고를 의도적으로 줄여서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겁니다. 아, 재고 관리 차원이군요. 네, 소위 건강한 채널을 만들어서 2026년 1분기를 좀 깨끗하게 시작하려는 거죠. 단기적인 4분기 매출 극대화보다는 중장기적인 안정성을 택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단기 실적보다는 내년 시장 상황 변화에 미리 대비하는 거군요. 와, 상당히 신중한 접근인데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럼 2020년 전망은 어떻게 봤나요? CEO가 이례적으로 1분기 예상 매출까지 언급했다면서요? 네, 그게 좀 이례적이긴 했죠. 보통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 안 하는데 네, 2026년 1분기 매출을 2억 5천만 달러로 예상했습니다.
25D 공제 만료 영향으로 평소보다 계절적 하락폭이 클 거라고 솔직하게 인정한 거죠. 2억 5천만 달러? 그러면서도 1분기를 사이클의 저점이라고 표현하면서 그 이후에는 상황이 개선될 거라고 꽤 긍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2억 5천만 달러면 상당한 하락폭인데 저점이라는 표현은 그래도 반등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치는 거죠. 그렇죠. 그 회복의 동력으로 외부 요인들, 전기료 상승이나 금리 인하 기대 같은 거 외에 업계 내부의 변화, 특히 새로운 금융 솔루션의 등장을 꼽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네, 바로 그 TPO, 제3자 소유 모델하고 선납임대, 프리페이드 리스, PPL 이야기였죠. 이게 그 25D 공백을 메울 핵심 전략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PPL 개념을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선납임대라. PPL은 간단히 말해서요. TPO 업체, 그러니까 태양광 시스템을 소유하고 소비자한테 빌려주는 회사가 있잖아요. 네. 그 회사가 상업용 세금 공제 48(2)라는 혜택을 받아서 그 혜택의 일부를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아, TPO 회사가 혜택을 받고. 그렇죠. 그래서 소비자는 초기 설치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이거나 아니면 낮은 월 납부금으로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목표는 이제 없어지는 주택용 공제 25D를 받았을 때와 비슷한 경제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소비자가 직접 받던 세금 혜택을 TPO 회사가 대신 받아서 가격 할인 같은 형태로 돌려주는 거군요. 네,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잘 작동할까요? 소비자들이나 금융 파트너들이 이걸 얼마나 빨리 받아들일지는 좀 미지수 아닐까요? 네, 좋은 질문입니다. 분명히 새로운 모델이 정착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엠페이지는 여기서 단순 장비 공급을 넘어서 미국산 부품 제공이라든지 운영 유지 보수 서비스, 그리고 솔라그래프 같은 설계 및 판매 소프트웨어 통합까지 제공하면서 TPO 파트너들이 이 PPL 모델을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핵심 조력자 역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물건만 파는 게 아니라? 그쵸. 금융 제공자들도 엠페이지의 이런 통합적인 시스템 가치 제안을 선호한다고 CEO는 강조했고요. 2026년 태양광 시장을 보신다면 이 PPL 모델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하느냐가 회복 속도를 가늠하는 아주 중요한 잣대가 될 겁니다. 정말 중요하겠네요. 2026년의 키포인트군요. 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이런 금융 전략 외에 엠페이지가 자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성장 동력들도 있었죠. 네, 그것도 여러 가지 얘기했죠. 네, CEO가 여러 가지를 언급했는데요. 제가 보기엔 크게 한 3가지 방향으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어떡해요? 첫째는 비용 절감입니다. 4세대 배터리, 그 IQ 배터리 10C나 앞으로 나올 5세대 배터리, IQ9 마이크로 인버터 이런 거 통해서 시스템 비용을 낮추겠다는 거고요. 네, 비용 중요하죠. 둘째는 시장 확장입니다. IQ9 개인 마이크로 인버터로 약 4억 달러 규모의 미국 상업용 시장에 처음 진출하고 EV 충전기 사업 확대하고 아까 말한 네덜란드 배터리 개조 시장 공략하는 거. 새로운 먹거리를 찾는 거네요. 그렇죠. 셋째는 기술 리더십입니다. 특히 그 겐, 질화갈륨이라는 신소재 기술 투자를 아주 강조했고요. 맞습니다. 딱 정리다 되네요. 외부 환경이 어려울 걸로 예상되니까 내부적으로는 비용 효율성을 높이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면서 기술적 우위를 확보해서 성장 모멘텀을 만들겠다. 이런 전략입니다. 네. 그리고 각 계획들이 앞서 이야기한 시장 트렌드, 비용 절감 요구라든지 자가 소비 확대, 새로운 시장 기회 같은 것들과 잘 맞아떨어지는 모습이죠. 네, 그러네요. 그럼 이런 전략 아래서 구체적인 제품들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CEO가 몇 가지 핵심 제품을 좀 더 강조해서 설명했는데요. 네. 제품 이야기도 중요하죠. 네. 먼저 IQ 배터리 4세대 10C요. 이건 미국산 부품 사용으로 TPO 시장 공략에 유리하고 설치가 더 쉬워져서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 이 점을 내세웠습니다. VPP 참여를 위한 기능 강화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네, TPO 시장 겨냥한 거죠. 다음으로 IQ9 마이크로 인버터는 역시 상업용 시장 진출의 선봉장 역할인데 여기서 겐 기술이 중요하다고 했죠. 겐이 정확히 어떤 이점을 주는 건가요? 그냥 더 좋은 건가요? 겐, 그러니까 질화갈륨은 기존에 쓰던 실리콘보다 더 높은 효율과 성능을 내는 차세대 반도체 소재입니다. 아, 소재 자체가 다른 거군요. 네, 더 빠르게 스위칭할 수 있고 열 관리에도 유리해서
결과적으로 제품을 더 작고 가볍고 안정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CEO가 5년 이상 투자했다고 강조한 만큼 이게 앞으로 나올 배터리나 EV 충전기 같은 차세대 제품들의 성능 개선하고 원가 절감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거라는 기대가 큰 거죠. 와, 기술 혁신이 결국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으로 이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핵심 기술이니까요. EV 충전기 이야기도 아주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2026년에 나올 그 양방향 충전기는 태양광이나 가정용 배터리가 없어도 그 자체만으로 가정에 백업 전력을 공급할 수 있다고요? 네, 저도 그 부분이 상당히 파격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건 정말 뭐랄까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잠재력이 있죠. 기존에는 태양광 시스템의 약간 부가 기능 정도로 여겨졌던 EV 충전기가 독립적인 가정용 백업 솔루션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 거니까요. 오, 만약 이게 정말 저렴한 비용으로 구현된다면 태양광 설치를 좀 망설였던 소비자들에게도 아주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고요. 시장을 크게 확장할 잠재력이 있습니다. 물론 실제 성능이나 가격 그리고 전력망과의 연동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죠? 네,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기대는 되네요. 마지막으로 솔라그래프 소프트웨어는 설치 파트너들이 TPO 모델이나 PPL 같은 새로운 상품을 더 쉽고 빠르게 판매하고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종합해보면 각 제품들이 그냥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TPO 시장 공략, IQ 배터리, 신규 시장 개척, IQ 구지AN, EV 충전기, 파트너 지원, 솔라그래프라는 큰 전략 아래서 아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시장의 요구에 맞춰서 기술, 계품, 비즈니스 모델까지 함께 진화시키는 모습이죠. 자, 그럼 CEO는 이 모든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했을까요? 결론이 중요하죠. 네, EOD 공제 종료로 인한 단기적인 어려움, 특히 2026년 초에 좀 힘든 시기를 인정하면서 시작했습니다. 네, 솔직하게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인 변화가 더 크다고 강조했는데요. 금리 하락 추세나 전기요금 상승, 특히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 확산 등으로 인한 거요. 네네. 그리고 전력망 병목 현상이 오히려 신속하게 설치 가능한 옥상 태양광하고 저장 장치에 기회가 될 거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거시적인 흐름은 유리하다는 거군요. 네. 그리고 앞서 이야기한 48위 상업용 공제와 PBL 같은 혁신금융, 그리고 엠페이지 자체의 성장 동력들 있잖아요. 차세대 배터리, 상업용 진출, EV 충전기 등등. 네, 저 나열했죠. 이런 것들이 딱 결합되어서 2026년 하반기부터는 회복세를 이끌 거다. 이런 자신감을 다시 한번 보여줬습니다. 운영 효율성, 품질, 고객 서비스에 대한 약속도 덧붙였고요. 전형적이면서도 아주 설득력 있는 CEO의 마무리라고 생각합니다. 당장의 어려움은 인정하되 거시적인 순풍하고 내부적인 준비를 통해서 충분히 극복하고 더 성장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거죠. 네, 단기적인 고통은 있겠지만 우리의 전략과 시장의 펀더멘털을 믿는다. 이런 자신감의 표현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엠페이지 에너지 CEO의 2023년 3분기 실적 발표 발언을 중심으로 그들의 전략과 전망을 쭉 살펴봤습니다. 정책 변화라는 큰 파도를 넘기기 위한 어떤 미국 내 생산 강화나 새로운 금융 모델 도입, 그리고 겐 기술이나 양방향 EV 충전기 같은 혁신을 통한 미래 준비가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내용을 다뤘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오늘 이야기처럼 배터리가 거의 기본이 되고 VPP로 전력망에도 참여하고 심지어 EV 충전기까지 백업 전력을 제공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미래의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지붕 위에 있는 태양광 패널을 넘어서 이렇게 서로 막 연결되고 똑똑해진 시스템들이 우리 집과 사회 전체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와, 정말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시네요. 가정용 에너지 시스템의 미래. 오늘 저희가 CEO의 관점에 집중해서 분석한 내용이 엠페이지의 현재와 미래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엠페이지의 2025년 3분기 실적 발표 자료 중 CEO의 준비된 발언 내용을 바탕으로 이야기 나눴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